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 나온 지 정말 한참이 지났습니다. 차마 이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다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건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그 다음 대장동 건으로 또 한 번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정말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며칠 전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입을 열면서 그야말로 이재명이 사면 초과에 몰렸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한 길은 장외투쟁이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오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예고했죠. 장외투쟁의 슬로건 또는 명분은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라고 하는데 이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국민은 안 계실 겁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예정된 대정부 장외투쟁에 앞서 전국 지역 조직에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역위원회별로 적게는 40명, 많게는 100명씩 동원할 인원도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당 내부에서는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왜 당 전체가 동원돼야 하냐? 선거철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냐는 거냐? 등등의 이런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복수의 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들 따르면 중앙당은 각 지역의 시도당에 4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정권 규탄 대회에 동원해야 할 인원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잡서 민주당은 조정식 사무총장 명의로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한다는 자율적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유선상으로는 지역별 할당량을 달성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인데요. 지역위원회 할당은 물론 민주당 당직자와 각 의원실 보좌진도 전원이 참석할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인데 한 서울의 지역구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거가 없는 해에 3일 만에 100명의 지지자를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다. 내년 총선을 위해 공천심사를 받아야 하는 의원들의 상황을 알고 무리한 임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처럼 인원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외투쟁의 명분에 동의를 못하겠다는 분위기도 팽배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로 왜 당 전체가 동원이 돼야 하냐라는 것이죠. 이렇듯 장외투쟁은 그 명분이 생명입니다. 통상 야당이 정부 여당의 자신들의 뜻을 관철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카드가 바로 장외투쟁이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5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시절 박근혜 대표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해 국회 등원을 거부한 채 장외투쟁을 벌였고 결국 입법을 무산시켰습니다. 장외투쟁의 성공 사례였죠. 또 민주당의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8년 6월 광우병 파동 때 대통령의 사과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장외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18대 국회 개원식 등원도 거부했었죠. 자, 결국 이 대통령 취임 후 86일 만에 송구하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일부 성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공 사례. 당 전체가 움직인 것은 아니지만 자유한국당 시절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당식 농성을 했고 결국 드루킹 특검법을 관철시켰습니다. 저처럼 부분적으로 장외투쟁이 성공한 사례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다만 실패를 하더라도 확실하고 구체적인 명분만 있다면 최소한 지지층 결집이라는 성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2019년 11월 황교안 대표 시절의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그랬는데 그때 명분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였죠. 자, 이는 대부분의 당원과 지지층이 동의하는 것이었고 결국 이 법을 막지는 못했지만 지지층 결집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4일로 예정된 민주당의 장외투쟁의 명분은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이재명 수호 집회라는 것을 아예 자인하고 있지요. 자, 우선 이재명 대표 본인부터 자신의 트위터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공포 정치를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 민주주의의 파란 물결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고요.
이날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명의로 발송된 공문을 보더라도 행사명에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로 되어 있고요. 조 총장은 공문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정치 탄압과 무능, 무책임, 무방비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국민보고대회에 각 시도당의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 무능, 무책임, 무방비 국정 운영을 규탄한다 라면서 민생을 강조하는 척하면서도 이 집회가 이재명 수호 집회라는 것을 검사 독재 규탄,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공포 정치를 막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외투쟁의 명분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자, 물론 개딸들 모임이나 지지단체 등에서 집회를 하는 것까지는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정당 전체가 나서서 장외 집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해 그야말로 미친 발상인 것이죠. 또 민주당의 야비함에 주목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장외투쟁 날짜로 잡은 4일 광화문에서는 이태원 참사 100일이 되는 날 하루를 앞두고 시민추모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그런 분위기에 올라타려는 민주당의 계산이 너무 속이 뻔히 들여다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주당의 트레이드마크인 내로남불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의 수사나 판결은 적폐청산이라며 정당성을 내세우고 그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면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 그 자체입니다. 또 현재 국회 구성상 민주당이 169석의 압도적 다수당이라는 점에 비춰서도 장외투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 국회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정당이 검수완박처럼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대 정당이 국회 밖으로 나가서 거리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주도의 민주당은 왜 장외투쟁의 길을 선택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재명의 심리가 지금 매우 불안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장동 추가 검찰 소환과 관련해 처음에는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검찰에 나가겠다며 이재명이 마음을 바꾼 것을 두고 이재명이 민주당 의원들을 못 믿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의 빌미를 주게 되죠. 그랬을 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만약 이재명이 농내 의원 때처럼 체포영장 부결에 자신이 있었다면 검찰 소환에 불응해도 되지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소환에 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고민정 의원의 발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보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하태경 의원의 발언에 고민정이 동의를 한 것인데요. 오늘 고민정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는 진짜 예단하기 어렵다며 저조차도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무조건 가결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참 어렵다. 왜냐하면 과연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만약에 이재명 의원을 체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왔을 때 우리가 겪을 일은 또 어떤 것인가 따져봐야 한다. 가결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조건 부결될 것이다 라며 단일 대우를 형성했던, 또 그것을 농내 의원 체포동의안 때 만천하에 보여줬던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인 고민정이, 그것도 원조 친문인 고민정 입에서 약간의 변화가 감지됐다라는 것인데요. 자, 물론 본인의 예상이긴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마음 못 정한 사람이 많다라는 발언은 본인이 직접 들은 얘기일 것입니다. 고민정이 원조 친문 의원이라는 점에서 친문 의원들이 그러할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15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중 35명만 이탈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되는데, 현재 민주당 내 친문 의원들만 해도 35명 정도는 넘지요. 그래서 이재명이 민주당 의원들을 못 믿고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쌍방울 김성태 입에서 대북 송금 얘기가 나와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런 이슈들이 양산에 있는 문재인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이 뉴스를 보는 국민들 입장에선 이재명이 자신의 대권을 위해 쌍방울을 이용해 북한에 돈을 주고 뭔가 대북 평화쇼를 하려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시죠. 자, 이 건 하나로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대북 평화쇼 전체가 통째로 부정당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또는 친문 입장에서는 달가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건의 발단은 문재인이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북한에 함께 데려가면서 이재명은 제외시킨 데 따른 이재명의 독자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회자되면서 친문 대 친명의 악감정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친문의 대표주자인 고민정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100% 부결될 것이라 단언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불안해할 만하겠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